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잘 짜인 팀이 이기는 시대. 오늘의 주제는 멈티, 즉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들을 컨트롤하여 정찰, 전자전, 적 유인, 정밀 타격 역할로 분업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한 대의 탁월한 기체가 아니라 잘 짜인 한 팀이 공중전과 해양 작전의 판도를 바꿉니다. 멈티 개발을 주도하는 나라를 살펴보니 역시 미국,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호주, 한국 등 기존의 군사 강국들이 멈티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열거한 국가들의 멈티 개발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조국답게 미국은 AI와 CCA, 항모 운용을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CCA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공군은 차세대 유인기와 티밍할 무인 전투기들을 공식적으로 CCA로 부릅니다. 최근 제네럴 아토믹의 YFQ-42A 등 로얄 잉맨 시제기들이 첫 비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운용 컨셉은 전투기 한 대에 CCA 2기 이상을 붙여 정찰, 전자전, 유인, 원격 타격을 가성비 있게 수행하는 그림입니다. 핵심은 고성능과 대량 운용 가능성을 함께 잡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전투 AI의 실비행 검증입니다. 2024년 4월 17일 미 국방부 산하기구의 공중전 진화 프로그램은 AI 알고리즘이 인간이 조종하는 F-16에 대해 도그파이트에서 F-16을 자율적으로 조종하여 비행시키는 최초의 공중 테스트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비행에서 도그파이트 의사결정까지 시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CCA의 자율, 반자율 임무의 신뢰성을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해군의 항모 멈티입니다. MQ-25 스팅레이는 세계 최초로 함상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로 함재기 급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FA-18, E-2D, F-35C의 채공과 작전 반경을 직접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모용 CCA 개념이 더해져 항모항공단 자체가 무인 혼성 편대로 바뀌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광역 해양 정찰, 감시입니다. MQ-40 트라이턴은 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으로 A사 레이더를 사용, 광범위하게 해역을 감시합니다. 괌, 지중해,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상시 운용 중이라 해양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그려 티밍 전력에 공급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AI 실비행으로 신뢰성을 쌓고 CCA와 MQ-25 항모용 CCA로 공중과 해상 네트워크를 표준 운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로 중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젠20 스텔스와 스텔스 UCAV를 조합하는 그림입니다. 즉 복자형 젠20 스텔스의 지휘와 스텔스 UCAV의 공격 능력이 있는 무인 전투기를 전방 역할에 맡깁니다. 첫 번째로 젠20 복자형은 조종사 2명이 정찰 감시, 전자전, 드론 통제를 분담하는 구상입니다. 전술 지휘 통제를 강화해 통제까지 염두에 둔 파생형으로 운용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형 개량과 전자광학이호 센서 추가 등 지휘 통제 강화 징후가 뚜렷해 보이며 드론 티밍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스텔스 UCAV를 살펴보겠습니다. GJ11 리젠 전익기형과 FH-97A 윙맨 컨셉은 침투, 정찰, 전자전, 기만, 표적화를 전담하는 역할로 소개됩니다. 공개 행사에선 스텔스 형상, 전자전 탑재를 강조하지만 대량 실전 운용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셋째, 고고도 정찰 감시용으로 WG-7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비행이 반복 관측되며 원해 정찰, 감시 강화가 포착됩니다. 해군 측면에선 젠35 함재 스텔스기와 푸제남의 에멀스가 안정화되면 함상에서 드론의 발사와 회수 여력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젠20 스텔스가 팀장, GJ11과 FH-97A가 선행 돌파, 전자전, WG-72 광역 정찰, 감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중국답게 실전적 티밍 데이터의 투명성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국가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과 S-75 호트니크의 완성도가 인상적입니다. 러시아의 구도는 수호이 57이 지휘 감독하고 S-72 돌파, 타격 임무입니다. 첫째로 S-75 호트니크의 평판 노즐을 포함한 저피탐 개량 시제기와 무장 투하, 협동 운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양산 일정과 신뢰성은 논쟁적이고 전장 손실 정황, 즉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점 투입을 하였는데 오작동으로 국경을 넘으려 해서 자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실까지 있어 완성도 판단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MALE 계열 오리온과 시리우스는 중고도 장기 채공에서 정찰 타격을 수행하는 축으로 확대 중이지만 국제 제재, 산업 기반 이슈로 안정적 운용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술 방향은 명확하지만 산업 기반 일정의 리스크가 티밍 전력화 속도를 제약하는 편입니다. 다음 국가로 호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MQ-28 고스트 배트와 수중 무인 잠수정 고스트 샤크의 멈티를 구상 중입니다. 고스트 샤크는 다른 나라의 무인 잠수정과 다음에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MQ-28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잉과 합작하고 있는 MQ-28 고스트 배트는 편대 협동 시연을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고 미국과의 연합 시험도 병행합니다. 목표는 F-35A 슈퍼호넷과 티밍의 전방 감시, 전자전, 표적화를 맡기는 것입니다. 플러그형 미션 베이로 임무 교체가 빠르며 장거리 도달, 자율 협업을 전제로 합니다. 즉, 호주는 공중에서 MQ-28 수중 고스트 샤크 두 축으로 해양 멈티의 깊이를 더합니다. 다음 국가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의외로 무인기 강국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튀르키예산 무인기가 투입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함정 운용과 스텔스 UCAV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락타 TB3를 살펴보겠습니다. 접이식 주익의 함재형 UCAV로 튀르키예의 드론 운영 상륙강 스팜의 이착함을 실제로 시연했습니다. 장시간 채공과 중량급 탑재로 함정 기반 정보 감시, 표적 획득을 맡는 그림입니다. 많은 국가에 수출된 기체로 알려집니다. 둘째, 크즈렐마입니다. 제트 추진 저피탐 형상의 차세대 UCAV로 함정 운용 구상 중입니다. 하나의 예로 스키점프 캐토바 적응과 함께 지속적으로 비행 시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속, 고기동을 무기로 전방 침투, 전자전, 유인 역할을 도모합니다. 셋째, ANKA-3와 칸 연동. 전익기형 스텔스 UCAV ANKA-3는 무장 탑재 비행을 공개했고 개발 중인 전투기 칸과 크즈렐마 ANKA-3를 자국 데이터 링크로 묶는 티밍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TB3 함재기, 크즈렐마 Z UCAV, ANKA-3 UCAV를 칸과 묶어 멈티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력이나 무기 제조 능력을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무인기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짝 앞서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발해야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KUSFS 양산과 로열 윙맨, 그리고 드론 캐리어를 구상 중입니다. 첫째로 공군 MUAV, KUSFS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이 항공기를 KUSFS라고 부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MUAV라고 부릅니다. 이 플랫폼은 날개폭 25m 82피트, 길이 13m 43피트입니다. 대한항공 엔지니어는 서울 아덱스에서 이 항공기의 채공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은 약 190노트의 순항 속도를 제공합니다. 위성통신 기술과 KU 대역 및 초고주파 대역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운영자는 고정된 지상 제어 스테이션이나 더 높은 이동성을 위해 트레일러에 장착된 40피트 컨테이너에서 드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LIG 넥스원의 X밴드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전자전, 신호 정보 수집 임무, 공중통신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 개발 완료되었고 2024년에 양산 착수, 2028년까지 공군의 순차 인도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약 130km 원거리 표적 식별 성능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략 정찰, 감시의 토대가 국내 기술로 깔릴 것입니다. 둘째, 로열 윙맨 로어스입니다. 스텔스 지향 형상으로 A사 레이더, 전자전, 정찰과 타격 임무를 목표로 KF-21과 티밍하는 개념입니다. 직접 통제 단계에 진입해 공중 티밍 실전화의 관문을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대한항공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도록 설계된 스텔스, 로열 윙맨, 무인 항공기 UAV의 기술 시연기를 공개했습니다. 로어스는 2월 25일 부산 대한항공 기술센터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플랫폼의 첫 번째 시험 비행은 2025년 후반에 실시될 예정이고 첫 번째 멈티 비행은 2027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비행에는 비행 중인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가 탑승한 항공기가 참여할 것이라고 ADD는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국산 엔진과 A사 레이더 등 로어스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항공기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레이더, 음향 센서, 광학 장비의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더 흡수 소재를 시험 중이라고 알려집니다. 세 번째로 해군의 드론 캐리어와 함상 UAS입니다. 해군은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개량하여 3만 톤급 드론 항모 구상을 통해 해상 멈티 전단을 계획 중입니다. 제네럴 아토믹스사가 제작한 모하비의 독도함 이착함 시범은 고정익 무인기의 함상 운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무인수상선과 무인잠 수정의 설계 개발을 진행해 정찰, 기뢰전, 대잠 보조를 유인전력과 묶는 해양 티밍을 준비 중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중고도 무인정찰기 KUSFS 양산으로 전략정찰, 감시, 로어스로 공중티밍, 드론 캐리어와 무인함재기 등으로 해상 멈티까지 세 축을 동시에 키우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6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강국답게 앞서가고 있고 의외로 유럽은 좀 미진해서 본 콘텐츠에서 제외한 점이 아쉽습니다. 6나라를 종합하면 승부는 스펙표가 아니라 데이터링크와 자율표준연합의 총합에서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AI 실비행과 항모 멈티로 표준 운영을 주도하고 중국은 젠20 스텔스기의 지휘 통제로 UCAV 구도를 넓히고 있으며 러시아는 S-72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MQ-28과 고스트 샤크로 공중과 수중을 빠르게 실증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TB3, 크즈렐마, ANKA3로 함정과 공중 통합을 노립니다. 한국은 KUSFS, 로어스, 드론 캐리어의 세 축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점입니다만 우리나라 K방산 연구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연구진들의 수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자료와 비교 분석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